자, 오늘 1월 11일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제 감으로는요, 시장이 되게 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올해 시장, 2023년 시장 지난주에 시작했거든요.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좋게 생각하면 재미있었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겁내기 딱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참 버티기가 힘들게 지금 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종목들도 그냥 가지 않고 부신 다음에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털면은 깨지면은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 원에 샀다가 이 종목이 한 9천 원 정도 됐어요. 좀 버팁니다. 근데 이게 한 8천 원 내려옵니다. 손절 해야 되나 그러다가 손절을 놓칩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시 한 9,000원 어강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손이 나가거든요. 그때 손절했어야 되는 거 못했을 때 지금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야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이미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거나 세력이 손을 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면은 지금 같은 구간은 잘 견뎌 나가야 되는 구간인 것도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좀 심하다는 얘기고 오늘 같은 장은 전형적인 키맞추기 장세라고 하죠. 제가 전에 코스피가 잘 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닥도 반드시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코스피가 한다고 코스피에 또 우르르 몰려가고 지금 요즘 기관들이 그러고 있죠. 기관들이 코스피 가니까 코스피로 우르르 따라갔다가 어 오늘 코스닥 가니까 코스닥인가 하면서도 코스피를 또 더 많이 사요. 외국인 그 기관이 자기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너무 추종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장세가 어쨌든 간 이런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매매 플레이에 따라서 결국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센티멘탈이 안 좋은 장세기 때문에 멀쩡한 종목들을 부셔놓고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한 전략이 없다면은 눈뜨고 코베일 수 있는 시장이다. 특히 오늘도 장중에 방송 중에 이제 그 문자 온 것들 보니까 겁나서 조금 올라오길래 겁나서 팔았더니 더 올라왔더라 이런 문자들 되게 많은데 계속 그럴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코로나 때 우리 고점을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같이 완전 나는 어쨌든 건 주식을 할 거다. 평생 나는 장이 좋든 안 좋든 주식 팔아서 먹고 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먹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 사기도 하고 계속 매매가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내려올 때 이때 제일 많이 사요. 왜냐면은 3,300이었던 게 2,000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추세는 오히려 바뀐 거거든요. 올라갈 때에 2,800하고 내려올 때 2,800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수급이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 견조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한 1,5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코스피가 사실 견조하지만은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349억 들어왔는데 0.35%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거죠. 어,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시장을 좌우하는 것도 맞고 고작 이 정도 수급에 기관 수급 1,800억 정도 더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센티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꺾일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이었다면은 무시하고 내가 패권국가다라고 하면서 내 스탠스로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미국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의 도전도 거세고 페트롤 달러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힘있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강력한 이야기를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은 연준의 스탠스를 선반영한 분위기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오래 끌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항상 말씀드리죠.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이번에 나온 뉴스들을 제가 어젠가 그저께 본 뉴스를 보니까 올 한 6월 7월 여름쯤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전쟁 전문가의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주가는 6개월 선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미리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유럽의 겨울을 사실 두려워했거든요. 이게 기름이나 천연가스가
무기화 될까봐 그런 것들을 대단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생각보다 유럽이 따뜻하면서 석유나 천연가스 비축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오일값이나 천연가스 특히 최근에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최근에 채권 10년물 금리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채권 10년물 금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채권 좀 볼까요? 미국 채권을 보면은 미국 채권이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채권 진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금리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미국의 장기 채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10년물을 보거든요. 10년물 보고 단기 채권은 3년물 보는데 어 미국 10년 장기 채권을 보면은 작년 11월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고점이 좀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볼까요? 채권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작년을 고점으로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금리가 낮춰진 적은 없어요. 금리가 낮춰진 적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는 기준금리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금리 무조건 상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넣어주는 것보다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누가 채권을 삽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채권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10년짜리 채권이잖아요. 장기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의 성장률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채권 수익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채권에 지금 반영되고 있고 금리가 하락할 것에 대한 것도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번 주 CPI 지표만 잘 나오면은 추가적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지표적으로도 지금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런 측면들도 볼 필요가 있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